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중랑장공파 상고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송해공 광지파와 성파공 직지파의 상고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철시 중랑장공파는 전주철시 대파 중에서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전북, 전남, 충남 남부 쪽으로 주로 세거를 했었는데 부안, 신안, 정읍, 남원, 영암, 전주로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고 논산, 수도권, 홍천, 원주, 상주 이쪽에 세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론의 당색을 유지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랑장공파를 보면은 송해공파가 부안, 영암, 송파공파가 신안, 소윤공파가 정읍, 전주, 연천공파가 남원, 영암, 그리고 한성공파가 전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송해공 광지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제 2062호가 송해공 최광지의 홍패입니다. 이 홍패라는 게 뭐냐면 교지인데 문과 급제자한테 준 교지를 홍패라 그래요. 근데 이 홍패는 고려시대에 나온 홍패로서 여기에 그 공룡왕의 도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서 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3인 급제자. 근데 병과에서 3등이라 이런 얘기인데 앞에 이제 을과가 3명이 있기 때문에 33명 뽑은 데서 6등을 하신 거죠. 그리고 홍무 22년 9월. 근데 홍무 22년이 1389년이에요. 송해공 최광지는 1365년생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389년에 25살로 문과에 급제를 하셨어요. 병과 3인이니까 이게 이제 갑과 을과 병과 동진사 일 나가는데 조선 초기 이때는 갑과는 없어요. 갑과는 중국 사람만 중국 과거에만 한다 해가지고 을과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을과가 3명, 병과가 3명 하는데 세 번째니까 전체 33명 중 6등이죠. 성적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관운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높은 벼슬로 못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진급이 매우 늦었어요. 그걸 보면은 참의공유사에서 기, 이자, 광지, 덕지 하는 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두 아들 광지와 덕지한테 붙인다, 보낸다 이런 시인데 이거 뭐냐면 아버지가 지은 시예요. 아버지 월당공이 지은 시인데 여기 보면은 자랑으로 있는 형이 정랑으로 있는 동생과 마주하니 참의로 있는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여기 뒤에 주석을 보면은 장자 휘 광지가 병조 자랑으로 있을 때에 막내 아들 휘 덕지가 예조 정랑으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는 막내 아들 휘 덕지가 예조 정랑으로 벼슬이 올라가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 기쁨을 표현하려고 이 시를 지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이가 얼추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정랑이 될 때까지 20살 나이가 많은 큰 형님이 아직은 좌랑에 있다는 얘기는 진급이 무지무지 늦은 것이고 뭔가의 그 사태로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벼슬이 낮아지게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연천공이 1384년생이니까 대충 한 19살,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무렵에 그 이제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태종이 막 그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키고 왕자의 난 끝나고도 막 자기 그 처남들 다 죽이고 뭐 또 저기 해서 그 막 저 어디니까 저 세종대왕의 그 장인 뭐 이쪽도 다 죽이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사태가 일어나죠. 아마 이런 데 휘말려 가지고 좀 운이 없는 거죠. 휘말려 가지고 아마 벼슬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그런 추정이 됩니다. 송야공 광지파는 결국 송야공은 전주에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서울에서 이제 벼슬사를 하고 했지만은 전주를 기점으로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송야공의 장남 최생명 이분이 이제 소격서 전직으로 있었어요. 소격서 전직이 뭐냐면 이 소격서라는 게 그 도교를 그 도교의 신을 모시는 그 내가 소격서인데 전직이란 거는 그 소격서의 건물 그러니까 도교의 신을 모신 사당 그걸 지키는 사람 그 사당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최도명은 전북 장수 쪽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생명은 그 부안에서 처가살이를 했고 차남 최도명은 장수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나온 족보를 보면은 최도명의 묘소가 석동산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봐요. 500년을 모르고 있던 묘소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이 석동산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부안군 영곡리 석동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형님의 처갓집 선산이에요. 어떻게 동생이 형님집 처갓집 선산에 가서 묻힐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제가 볼 때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최성명은 송파공파로 출계를 했어요. 여기도 이분이 생시에 이리 출계해서 계자가 된 게 아니고 후세의 족보를 꾸미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송야공파의 부안종회가 있어요. 부안종회라는 데가 이제 어디냐 장남 최생명의 후손인데 장남 최생명이 부안 김씨의 그 김당의 딸하고 혼인을 해서 거기 가서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부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안종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부안군 부안읍 영곡리 거기 중심으로 이게 주로 세거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8세에 와서 6형제가 나왔는데 6형제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문과급제자가 2명, 지인사가 1명, 생원이 1명인데 이 문과급제자는 누구냐면은 그 중종 11년 병자 식년시에서 장남 최순성이 을과 6이 33명에서 9번째로 급제를 했고 같은 해 별시에서 셋째 아들 최극성이 3등 8위 해서 11명 뽑는데서 11번째로 급제를 했어요. 근데 두 형제가 큰형님은 식년시에 급제를 하고 셋째 동생은 별시에 급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가 1명인데 진사는 중종 2년 정묘 증광 생원시에서 최극성이 생원으로 입격을 했고 넷째 아들 최계성이 또 생원으로 입격을 했어요. 그리고 증광 진사시에서 최필성이 또 진사로 입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원이 둘, 진사가 한 명인데 그 중에서 극성은 문과에 급제를 했죠. 그러니까 문과급제자가 최순성, 최극성, 그리고 생원씨가 최극성, 최계성, 진사씨가 최필성,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문과나 생원진사로 나오면서 이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세에서 석계공 최명룡, 이분이 나와서 이제 아주 유명인사가 됐는데, 석계공은 그 8세 문과급제자인 최순성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사계 김장생의 제자였는데, 김장생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석계공의 그 만사를 김장생이 지었는데 사계집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 썼냐면은 자네가 나를 스승으로 삼았고 내가 자네를 스승으로 삼았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만큼 그 석계공은 그 성리학계에서는 유명한 인사였어요. 근데 석계공은 사실 서자로 태어났어요. 이 석계공의 어머니가 광주 안씨인데, 석계공은 서자로서 그 승중이란 건 뭐냐면 설자 말고 아들이 없을 때 그 서자를 직접 말하자면 서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대를 잇게 하는 걸 승중이라 그래요. 그런데 석계공은 서자였는데 승중이 됐어요.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석계공의 외할아버지가 안경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을사사화에 휘말려 가지고 그 처벌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갓난아기였던 그 석계공의 어머니 광주 안씨가 노비가 됐어요. 아버지가 이제 처벌되니까 가족이 다, 여자는 다 노비가 되죠. 그러니까 노비가 됐는데, 지금의 그 산청에 가면 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단성현에 관비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단성 군소로 석계공의 아버지 최위가 부임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노비로 있는 그 광주 안씨를 이제 최위가 첩으로 삼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분이 석계공이에요. 그러니까 석계공은 서자로서 태어나서 말하자면 을자지요. 이제 다 이 조선시대 서자라는 사람은 다 을자예요. 거기서 했다가 이제 승중이 됐는데, 자기가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성격이 괴팍했던가 봐요. 뭐 이제 그 뒷얘기는 너무 세대가 낮으니까 길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